2012년 8월 24일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연방법원 배심원들이 평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디자인 특허와 실용 특허를 고의로 침해하였으며 10억 5,185만 달러를 배상하라. 당시 환율로 약 1조 2천억 원, 전 세계 언론이 들썩였습니다. 미국 매체들은 삼성을 same soon이라 조롱했습니다. 갓 뺏길 예정이라는 뜻이죠. 삼성이라는 이름 자체가 카피캣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그 시절 삼성폰을 쓴다고 하면 아이폰 짝퉁 쓰냐는 핀잔을 듣던 시절, 갤럭시가 아이폰을 너무 닮았다며 전 세계 10개국에서 50건이 넘는 소송이 동시에 터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25년 현재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애플이 첫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폴더블 폰의 심장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어디서 가져올까요? 놀랍게도 삼성 디스플레이가 독점 공급합니다. 수년간 단독으로요. 카피캣이라 불리던 삼성이 어떻게 애플의 핵심 부품을 쥐고 흔드는 위치에 올랐을까요? 그리고 혁신의 아이콘이던 애플은 왜 삼성 없이는 새 폰조차 만들 수 없게 됐을까요? 오늘 그 13년간의 역전 드라마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2011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해 4월 15일 애플이 먼저 총을 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삼성을 특허 침해로 제소한 겁니다. 애플의 주장은 명확했습니다. 삼성이 우리의 둥근 모서리 디자인을 베꼈다. 밀어서 잠금 해제 기능을 훔쳤다. 바운스백 효과를 도용했다. 실제로 2010년 출시된 갤럭시 S와 아이폰을 나란히 놓으면 구별하기 어려웠습니다. 검은색 직사각형 몸체, 하단에 홈 버튼, 둥근 모서리. 얼핏 보면 쌍둥이 같았죠. 당시 스티브 잡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안드로이드를 파괴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도 치를 것이다. 핵전쟁도 불사하겠다. 잡스가 공식 전기에서 한 말입니다. 삼성을 향한 것이나 다름없었죠. 문제는 삼성이 애플의 가장 큰 고객이자 공급자였다는 점입니다. 아이폰에 들어가는 프로세서, 메모리, 디스플레이의 상당 부분을 삼성이 만들고 있었거든요. 낮에는 부품을 납품하고 밤에는 법정에서 싸우는 기묘한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애플의 전략을 특허 울타리라 불렀습니다. 핵심 특허로 경쟁자를 가둬 시장 진입 자체를 막으려는 것이었죠. 골드만삭스는 이번 소송으로 삼성의 스마트폰 사업이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측은 현실이 되는 듯 했습니다. 2012년 8월에 10억 달러 배상 판결, 삼성 브랜드에 새겨진 카피캣이라는 낙인, 일부 국가에서의 갤럭시 탭 판매 금지 가처분, 삼성은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승자가 영원하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삼성에게는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돈 얘기를 해볼까요? 10억 5,185만 달러의 배상 판결. 삼성이 즉시 항소했지만 법정 싸움은 질질 끌렸습니다. 2016년 연방대법원까지 갔다가 다시 하급심으로 돌아오고 2018년 파기환송심에서 5억 3,865만 달러로 줄었습니다. 그나마 합의로 마무리됐지만 7년간 소송 비용만 수천억 원이 들었다는 게 업계의 추산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미지였습니다. 미국 여론은 가혹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와이어드 등 주요 언론들이 삼성을 모방자로 규정했습니다. 한국 기업은 혁신 대신 카피를 선택했다는 식의 논조가 이어졌죠. 실리콘밸리에서 삼성은 창의성 없는 패스트 팔로워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소비자들의 반응도 싸늘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삼성 스마트폰의 이미지는 바닥이었습니다. 진짜를 원하면 아이폰을, 짝퉁이 괜찮다면 삼성을 이라는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프리미엄 시장에서 애플은 압도적 우위를 점했고 삼성은 저가폰 업체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내부 상황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갤럭시 S 초기 모델들의 디자인 언어가 애플과 너무 유사하다는 비판에 삼성 디자인팀은 방향을 잃었습니다. 무엇이 참고이고 무엇이 표절인지 경계가 모호해졌죠. 한동안 삼성폰의 디자인은 일관성을 잃고 표류했습니다. 시장 점유율에서는 선방했지만 수익성은 딸렸습니다. 삼성은 물량으로 승부했습니다. 저가폰부터 중가폰까지 모든 가격대를 촘촘히 채웠죠. 출하량에서 1위를 지켰지만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 전체 이익의 70%부터 80%까지를 가져갔습니다. 삼성을 포함한 나머지 모든 안드로이드 제조사가 20%부터 30%까지를 나눠 먹었습니다. 블룸버그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삼성은 양의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돈의 전쟁에서는 졌다. 애플이 크림을 걷어가고 삼성은 찌꺼기를 주워 담는 형국이다. 그리고 가장 뼈아픈 순간이 있었습니다. 2016년 갤럭시 노트 7 발화 사건입니다. 배터리 결함으로 단종까지 간 이 사건은 삼성에게 약 7조 원의 손실을 안겼습니다. 제 브랜드 이미지는 또다시 바닥을 쳤고 삼성폰은 폭탄이라는 밈이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삼성전자 무선 사업부는 존폐 기로에 섰습니다. 이때 삼성 내부에서 중대한 결정이 내려집니다.
더 이상 따라가지 말자, 앞서가자, 남들이 못 만드는 걸 만들자. 그 결과물이 바로 폴더블 폰 프로젝트였습니다. 2019년 2월 삼성이 세계 최초의 양산형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를 공개했습니다. 화면이 접힙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하나로 합친 기기, 펼치면 7.3인치 대화면, 접으면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크기, SF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폰이 현실이 된 겁니다. 솔직히 첫 출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출시 직전 리뷰어들에게 배포된 샘플 기기에서 화면 결함이 터졌습니다. 디스플레이 보호 필름을 뜯어낸 리뷰어들의 기기 화면이 망가진 겁니다. 삼성은 출시를 연기하고 설계를 수정해야 했습니다. 또 한 번 조롱을 받았죠. 삼성이 미완성 제품을 내놨다. 폴더블은 시기상조다. 하지만 삼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삼성의 진짜 저력이 드러납니다. 바로 수직 계열화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폴더블 웰이디를 만듭니다. 삼성 SDI가 특수 배터리를 공급합니다. 삼성 전기가 카메라 모듈을 제작합니다. 모든 핵심 부품을 그룹 내에서 조달할 수 있다는 거죠. 애플이나 다른 경쟁사는 이게 불가능했습니다. 폴더블 폰의 핵심은 접히는 화면입니다. 수만 번 접어도 주름이 생기지 않고 깨지지 않는 디스플레이. 이 기술을 삼성 디스플레이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습니다. 삼성은 매년 폴더블 폰을 개선해 나갔습니다. 2020년 갤럭시 Z 플립은 조개 껍데기처럼 위아래로 접히는 새로운 폼팩터를 선보였습니다. 화장 컴팩트 같은 디자인이 여성 소비자들에게 폭발적 인기를 얻었죠. 2021년에는 갤럭시 Z 폴드 3과 Z 플립 3이 대박을 쳤습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그해 3분기 갤럭시 Z 플립 3과 Z 폴드 3은 국내에서만 100만 대 가까이 팔렸습니다. 폴더블 폰이 더 이상 실험작이 아니라 메인스트림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삼성의 폴더블 시장 점유율은 한때 80%를 넘었습니다. 화웨이, 오포, 비보 같은 중국 업체들이 뒤늦게 뛰어들었지만 삼성의 아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핵심 기술인 폴더블 OLED를 삼성 디스플레이가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폴더블 폰을 만들려면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패널을 사와야 합니다. 경쟁사의 심장을 삼성이 쥐고 있는 겁니다. 2024년 삼성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를 탈환했습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삼성은 19%의 점유율로 애플 18%를 제쳤습니다. 출하량 기준으로 연간 2억 3천만 대 이상을 팔아치웠죠. 특히 갤럭시 A 시리즈의 가성비 전략과 폴더블의 프리미엄 전략이 동시에 먹혔습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더 극적입니다. 2025년 상반기 삼성의 국내 스마트폰 점유율이 82%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고치입니다. 갤럭시 S25 시리즈와 Z 폴드 7의 흥행이 견인했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애플이 드디어 폴더블폰 시장에 진입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애플에게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폴더블 OLED를 자체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세계에서 폴더블 OLED를 대량 양산할 수 있는 곳은 사실상 한 곳뿐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입니다. 2025년 4월 업계를 뒤흔든 뉴스가 터졌습니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애플의 첫 폴더블 아이폰에 들어갈 OLED 디스플레이를 전량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중국의 BOE도 배제됐습니다. 삼성 단독입니다. 놀라운 건 이겁니다. 애플은 부품 단가 협상력을 위해 항상 2개 이상의 공급업체를 두는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한 업체에 의존하면 가격 협상에서 불리해지니까요. 그런 애플이 삼성에 전량 맡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폴더블 OLED의 핵심 문제는 주름입니다. 화면을 접으면 접힌 부분에 자국이 남죠. 이걸 최소화하는 기술에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압도적입니다. 2019년부터 6년간 쌓아온 양산 노하우, 경쟁사가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입니다. 업계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명확해집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애플과 수년간 독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안다. 폴더블 OLED 양산 경험에서 경쟁사들과 비교할 수 없다. 전자신문에 따르면 삼성 디스플레이는 충남 아산 A3 공장에 애플 전용 폴더블 라인을 구축 중입니다. 연간 1,500만 대의 패널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죠. 2026년 첫 해에 애플이 600만 대부터 800만 대까지의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후 물량 확대까지 대비한 겁니다. 폴더블만이 아닙니다. 유비리서치에 따르면 2025년 삼성 디스플레이의 아이폰 17 시리즈용 패널 출하량은 7,800만 대에 달할 전망입니다. 아이폰 16 시리즈 대비 22% 증가한 수치입니다. 아이폰에 들어가는 웰레디 패널의 절반 이상을 삼성이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2012년의 상황과 비교해 보세요. 그때 삼성은 카피캣으로 불리며 10억 달러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애플이 삼성 없이는 신제품을 만들 수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한편 애플은 어떨까요? 아이폰의 혁신은 멈춰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2017년 아이폰 X 이후 폼팩터의 근본적 변화가 없었습니다.
매년 카메라가 조금 좋아지고 프로세서가 조금 빨라지고 그게 전부입니다. 중국 시장에서 애플의 입지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2025 연일 분기 실적에서 애플의 중화권 매출은 전년 대비 11.1% 감소했습니다. 화웨이의 부활, 샤오미와 오포의 공세, 그리고 애국 소비 트렌드가 아이폰을 압박하고 있죠. 가장 아이러니한 건 이겁니다. 과거 애플은 삼성의 대형 스마트폰을 아제폰이라 조롱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한 손으로 쓰기 좋은 크기가 최적이라며 4인치 이상은 말도 안 된다고 했죠. 그런데 2014년 아이폰 6 플러스로 대화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삼성의 S펜도 비웃었습니다. 잡스는 2007년 손가락이 있는데 누가 펜을 원하겠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애플 펜슬이 나왔죠. 이제 폴더블입니다. 삼성이 6년간 개척한 시장에 애플이 뒤늦게 진입합니다. 그것도 삼성의 부품을 사용해서요. 2012년 삼성은 카피캣이라 외치던 그 애플이 2026년에는 삼성의 기술로 만든 폴더블 폰을 팔게 됩니다. 이보다 통쾌한 역전이 있을까요? 13년 전 삼성은 베끼는 회사라는 오명을 뒤집었었습니다. 10억 달러 배상 판결, 전 세계 50건의 소송, 세임순이라는 조롱. 그런데 지금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애플의 첫 폴더블 아이폰 심장에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들어갑니다. 아이폰 OLED 패널의 절반 이상을 삼성이 만듭니다. 혁신의 아이콘이던 애플이 카피캣으로 불리던 삼성의 기술에 의존하게 된 겁니다. 이 역전은 우연이 아닙니다. 삼성은 굴욕의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안 가는 길 폴더블이라는 새로운 폼팩터에 6년간 투자했습니다. 수직 계열화라는 그룹의 강점을 극대화했습니다. 실패해도 조롱받아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2025년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1위, 국내 시장 점유율 82%, 그리고 애플의 핵심 부품 공급자라는 위치. 물론 앞으로의 싸움은 더 치열해질 겁니다. 화웨이가 중국에서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애플도 폴더블 시장에 진입하면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더 이상 삼성을 아류라 부를 수 없습니다. 이제는 애플이 삼성의 기술을 사야 하는 시대니까요. 2012 년의 굴욕에서 2025 년의 영광까지 삼성의 13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면 된다. 조롱받아도 결국 기술이 답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삼성의 역전, 그리고 애플의 미래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